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능 특강 6번째 단원 물질의 전기적 특성 3점짜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1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X축상의 점전화 A, B를 각각 X = 0, X = 3D에 고정했답니다. X = 0, X = 3D에 고정했대요. 여기가 마이너스 D고 A가 0, P는 양전화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D 있고 ED, B가 있고 3D, 여기가 4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정했답니다. 양전화인 점전화 P를 X축상에서 옮겨가며 고정하랍니다. P가 X = D에 있을 때 P에 작용한 전기력은 0. 여기 있을 때 F 넷 P에 작용하는 거는 0이래요. 자, 이게 0이기 위해서는 A가 플러스라면 B도 플러스여야 되죠. 그쵸? A가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면은 P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쵸? A와 B는 여기에서 A, B는 동일극성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거리를 보세요. 1대 2예요. 1대 2. 그러면 A, P의 길이 대 B, P의 길이가 1대 2라는 얘기는 쿨롱 법칙 F는 K, D 제곱, Q1, Q2 여기에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힘은. 따라서 1대 2니까 힘은요. 1대 2니까 힘이 1대 2로 관계되니까 되니까 거리는 힘은 그러면은 2대 1이 돼야 되잖아요. 동일 전화에서는. 그렇죠? 2대 1이 돼야 되는데 같은 크기가 되기 위해서는 요 놈이 제곱 형태로 커져야 되죠. 1대 2니까 1이 되기 위해서 여기 4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QA 대 QB의 전하량은 1대 4 비율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따라서 QA를 첨자 없애서 Q라고 하면 QB는 4배의 Q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Q라고 하면 얘는 4배의 Q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 요 관계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P가 X = ED에 있을 때 A에 작용한 전기력이 0이래요. P가 X = ED랍니다. 자, 이번에는 0인 곳에 A가 고정돼 있고 여기가 D, 여기에 P가 있는데 얘는 플러스였고 B가 3D에 위치해 있고 4D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F넷 A가 0이래요. 자, 그럼 A에 작용한 힘이 0이에요. 0이기 위해서는요. P와 B가 합쳐져서 A에 작용한 힘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만약에 A가 플러스라면 P에 의해서 밀어내는데 0이 되기 위해서는 B에 의해서 잡아당겨야 되죠? 그쵸? 그러면 B는 마이너스여야 된단 말이에요. 0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이 조건이라면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면 얘는 움직이죠. 그럼 모순이죠. 안 돼요. 그쵸? 그럼 이번엔 뭐예요? A가 마이너스라면 A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P는요 당겨오죠. P가 아니라 A는 당겨오죠. 그런데 0이 되기 위해서 B에 의해서 밀어내야 되죠. 그럼 B도 마이너스란 얘기죠. B도 마이너스. 그럼 이 조건하고 딱 맞죠.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A와 B가 같은 동일극성 조건에 딱 맞죠. 그럼 요거란 얘기예요.
A는 마이너스, B도 마이너스. 자, 요 상태란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조건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게 0이란 얘기는 P가 A에 작용한 힘과 B가 A에 작용한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A가 멈춰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F P가 A에 작용한 힘과 F B가 A에 작용한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란 얘기예요. 자, 이걸 계산하면 K 거리는 2D죠? 제곱하면은 4D의 제곱 A의 전하량 Q P의 전하량 QP라고 할게요. Q 곱하기 QP 요놈과 K B가 A에 작용한 거 3D의 제곱이니까 9D 제곱 B의 전하량 4Q A의 전하량 Q 하니까 요거 됐죠? 자, 그럼 요거 없어지고 D제곱 없어지고 Q 하나 없어지고 따라서 QP는 뭐가 돼요? 9분의 16Q가 돼요. 9분의 16Q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봅시다. 기억 A는 음전하이다? 네, 맞았습니다. 니은 P가 X 이퀄 2D에 있을 때 B에 작용한 전기력의 방향이 얼마냐? 자, P가 X 이퀄 2D에 있을 때 요거죠? 이거 있을 때 B에 작용한 전기력의 방향을 물었어요. 그러면은 F 넷 B가 어느 쪽이랑 얼마냐? 부호가 뭐가 나오느냐? 그걸 보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A가 B에 작용하는 거 더하기 P가 B에 작용하는 거. A가 B에 작용하는 거는 거리는 X 이퀄 2D니까 요거에서 거리는 3D예요. 3D. 그러면 K 3D 제곱이니까 9D 제곱 A와 B 사이 4Q 제곱. 그쵸? 같은 거니까 밀어내니까 오른쪽이라 플러스를 했어요. 그 다음에 P가 B를 잡아당긴 건 서로 반대 그니까 왼쪽으로 잡아당기죠.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K 거리는 D제곱 QP와 B의 전하량 4Q 됐죠?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묶어냅시다. K D제곱분의 Q제곱 QP가 얼마예요? 요게 9분의 16Q였어요. 자, 그럼 이거는 9분의 4 빼기 9분의 16 곱하기 4 요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0보다 작죠? 즉 마이너스 값이에요. 마이너스 값이란 얘기는 왼쪽 방향이라는 얘기죠. 즉 마이너스 X방향 마이너스 X방향. 그런데 플러스 X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P가 X 이퀄 D에 있을 때가 X 이퀄 4D에 있을 때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자, 디귿 P가 X 이퀄 D에 있을 때 첫 번째 A에 작용한 전기력 F 넷 A는 FP가 A에 작용한 거 FB가 A에 작용한 거 P가 A에 작용한 거 오른쪽으로 당기는 거죠. K D제곱 A의 전하량 Q P의 전하량 9분의 16Q B가 A에 작용한 거 밀어내죠. 마이너스 K 거리는 3D니까 9D제곱 그 다음에 4Q제곱 이렇게 나오죠. 자, 묶어내면 K D제곱분의 Q제곱 묶어내면은 9분의 16 빼기 9분의 4 나와요. 이거는 K D제곱 Q제곱 곱하기 9분의 12 요거 나오죠. 자, 두 번째 P가 X 이퀄 4D 있을 때 X 이퀄 4D라면 여기에 여기에 있을 때 P가 자, 그러면 F 넷 A는 똑같이 P가 A에 작용한 거 P가 여기 있으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에 작용한 거 인력이죠. 오른쪽이에요. 그쵸? K 거리는 4D의 제곱 16D 제곱분의
QA가 Q, QP가 9분의 16Q.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거고, 그 다음에 B는요, A를 왼쪽으로 밀죠. 마이너스 K, 거리는 똑같이 9D제곱, 그 다음에 4Q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K, D제곱, Q제곱. 이거 없어지고 9분의 1 9분의 1인가요? 16D제곱, 9분의 16이니까, 9분의 1, 9분의 1, 네. 약분돼서 없어지고, 9분의 1 빼기 9분의 4. 자, 하면은 K, D제곱, Q제곱, 마이너스 9분의 3. 이거는 4 나오고, 이건 3분의 1이죠. 요 놈이 더 크죠? 그쵸? 따라서 x 이퀄 d에 있을 때가 4d에 있을 때보다 커야 됩니다. 틀렸네요. 그러니까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이걸 한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리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x축상의 점전한 a, b, c가 각각 x 이퀄 0, x 이퀄 2d, x 이퀄 3d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전환형의 크기는 a가 c의 4배이고 a가 c의 4배이고, 아하, 02번입니다. a가 있고요. 여기 0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d고요. 여기에 b가 있고요. 2d 위치에 있대요. 그 다음에 c는 3D 위치에 있대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고정돼 있어요. 이렇게 A가 C의 4배입니다. 전하량은 A가 C의 4배. 자, C의 전하량을 Q라고 하면 A는 4Q라는 얘기죠. B와 C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입니다. B와 C 사이는 서로 당긴대요. 서로 당긴다고 하니까 다른 그 길이라는 얘기죠. BC는 인력이에요. 그 다음에 B와 C가 각각 A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F로 같답니다. B와 C가 요 놈이 A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F입니다. F로 같대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찾으래요. A에 작용한 전기력은 0이다. A에 작용한 전기력은 0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B가 A에 작용한 거와 C가 A에 작용한 거를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B와 C가 A로부터 받는 전기력 크기는 F입니다. 자, 그러면은 F, A가 B에게 주는 힘, 요거는 크기는 F라고 했으니까 F인데, 이 F는 A가 C에게 주는 전기력의 크기와 같대요. 그쵸? 자, 이거를 구해봅시다. A하고 B 관계, A와 B 관계, K, 거리는 2D니까 4D 제곱, 4Q 곱하기 QB. 요거는, 그 다음에 C하고 A와 Y 관계, K, 거리가 3D죠? 9D 제곱, 4Q 곱하기 QC예요. QC인데 QC가 얼마예요? 그냥 Q죠. 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K 없어지고 D제곱 없어지고 Q 하나 없어지고, 이거는 4 없어지고, 따라서 QB는 9분의 4 Q란 얘기예요. 전하량은 9분의 4 Q. 극성은 아직 몰라요. 자, 이제 찾아봅시다. 만약에 B가 플러스라면 C는 마이너스죠. 인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C는 마이너스예요. C는 마이너스. 자, 요 상태예요. 요 상태에서 첫 번째, A가 플러스이면, A가 플러스라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A가 플러스면 얘는 밀어내고 C는 잡아당기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하라고 하면 F, B가 A에 작용한 힘은 이게 플러스고 A가 플러스가 밀어내서 왼쪽이란 말이야. 이쪽 방향이란 말이에요. A에게 작용한 힘은. 그 다음에 C가 A에게 작용한 거. FC가 A에게 작용한 거. C는 마이너스, A는 플러스니까 오른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이에요. 됐죠?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A가 마이너스라면 B는 A를 요쪽 방향이죠. C는 A를 요 방향이죠. 그죠? 두 개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만 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이걸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A가 플러스라고 하고는 한번 해봅시다. A가 플러스라면 즉 B가 플러스, C가 마이너스, A가 플러스. 이거 그렇게 놓고 계산해보자고요. 됐죠? 자, 그럼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얼마냐? F. B가 A에 작용한 거 더하기 FC가 A에 작용한 거. 이걸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B가 A에 작용한 건 마이너스 방향이죠. 마이너스 K. 거리는 4D 제곱. 그 다음에 4Q 곱하기 9분의 4Q. C가 A에 작용한 거 오른쪽 방향이죠. 플러스 K 9D 제곱분의 4Q 곱하기 Q. 이거 뭐 나와요? 0 나오네요. 0. 따라서 A에 작용한 전기력은 0이다. 맞았네요. 기억. 자,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냐? 전하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냐? 보세요. B는 이거죠? C는 Q죠? 그쵸? C보다 작죠? 니은 틀렸고. 틱은. B와 C 사이에 작용한 전기력의 크기는 F냐?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F, B,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K, B, C 사이 거리 D 제곱. B의 전하량 9분의 4Q 곱하기 C, Q 하니까 9분의 4 K, D 제곱, Q 제곱 나와요. 자, 요 놈이 뭐였어요? 요 놈이 요거 F였죠. 크기는 따라서 F. 맞았네요.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이것도 좀 바꿉시다. 3번 보시면 그림 가는 점전화 A, B, C를 X축상에 각각 X = 0, X = D, X = 3D에 고정시킨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0D, 3D X = 0 그 다음에 플러스 전화인 B는 D에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3D에 있대요. 자, 이렇게 돼 있고 X에 작용한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 이쪽이랍니다. B는 양전할입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B의 위치만 바꿔요. 위치만 X = 2D로 바꿔요. A는 그대로 있고 자, 이렇게 있어요. 2D로 바꿔 고정시킨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C에 작용한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래요. 이때 C는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나에서 B에 작용한 전기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랍니다. 가와 나에서 B에 작용한 전기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래요.
그렇다면 만약에 가에서 B가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면 나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받는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B가 D에 있을 때랑 ED에 있을 때랑 방향이 반대라면, 힘의 방향이 반대라면 이 중간에 0이 되는 곳이 있다는 얘기네요. 여기 F넷이 F넷 B에 작용한 전기력이 0인 곳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 D와 ED 사이 이 어딘가에 F넷 B가 0인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을 때랑 힘의 방향이 반대라고 했으니까. 그쵸? 힘의 방향이 반대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딘가에서 0인 곳이 있다는 얘기는 A와 C는 같은 전하라는 얘기죠. A, C는 동일 전하예요. 같은 극성의 전하예요. A와 C는. 그럼 이제 가정을 또 해봅시다. 만약에 A가 플러스라면 C도 플러스여야 돼요. 그렇죠. 그럼 A가 플러스고 C도 플러스면은 A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가 없죠. 모순입니다. 그쵸? 이거는 모순이에요. 따라서 뭐예요? A와 C는 마이너스 전하예요. 자, 그런데 기억에 C는 양전하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C 음전합니다. 자, A와 C가 전부 음전하예요. 가에서 B에 작용한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냐? 가에서 B에 작용한 전기력의 방향이 마이너스 X냐? 자, 그럼 보세요. 잠깐만요. 거리가, 여기 지금 여기에서 가운데서 0이라는 얘기는 요 놈은 B는 왼쪽으로 잡아당겨질 거고 C는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질 거예요. 그쵸? 그런데 거리가 머니까 얘는 이렇게 잡아당겨지겠죠. 이쪽은요. 여기 어딘가 0인 지점이 있고 이놈은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지고 A에서는 왼쪽으로 잡아당겨질 거예요. 근데 요거랑 방향이 반대라고 했으니까 합력은 오른쪽으로 생길 거고. 되셨죠? 그럼 이거 가에서 B에 작용한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맞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면 이건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면 이놈이 전하량이 큰 거죠, A보다. 그쵸? 그런데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게 더 전하량이 크니까 이때도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된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모순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B는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X 방향. 그럼 뒤에는 맞았네요. 디귿. 나에서 A에 작용한 전기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한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냐 작냐. 그걸 물었거든요. A에 작용한 전기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한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냐 작냐.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에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작용반작용 법칙을 쓰면 되겠습니다. F 넷 A와 플러스 F 넷 B 더하기 F 넷 C 합하면 0 나오죠. 그쵸? 0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물었죠? A하고 B와의 관계 물었어요. 됐죠? 자,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는 생략할게요. 크기를 물었으니까 F 이거 두 개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Fnet B 더하기 Fnet C예요. 이 관계란 말이에요. 크기만 물었으니까. 그러면 A에 작용하는 거는요, B와 C를 합한 게 A란 말이에요. 따라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는 B 자체만의 전기력 크기보다는 커야 되죠. 근데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러면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좀 소음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좀 멈췄습니다. 다시 보세요. 4번 보시면 그림 가는 점자나 A, B, C를 X축상에 각각 X = 0, X = D, X = 2D에 고정시킨 것을 나타낸 거고 이겁니다. 양전하인 B 플러스죠. 전기력은 0 요겁니다.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에서 C 대신에 D로 바꾸고 고정시킨 건데 B에 작용한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 D는 0 요거예요. 자, 그러면 따져봐야죠. 이제 만약에 A가 플러스이고 D도 플러스라면, A, D가 모두 플러스라면,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라면 B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지요. 그쵸? 대신에 D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근데 0이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 안 맞죠. 되셨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안 맞아요. 그 다음에 A가 플러스이고 D가 마이너스라면, A가 플러스이고 D가 마이너스라면, A가 플러스 D가 마이너스, 그럼 A가 플러스면은 얘 잡아당기죠. B도 잡아당기죠. 근데 D는 0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맞죠. 따라서 뭐예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여야 돼요. 플러스면 안 되니까. A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B는요, 이쪽으로 잡아당겨지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D도 마이너스여야 되죠. 이거면 D도 마이너스 극이어야 돼요. 됐죠? 자, 그럼 이게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근데 B가 0이라고 그랬죠? A와 C는 동일 극이니까 C도 마이너스 극. 따라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님,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냐? 이게 동일극이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전하량은 동일해요. Q라고 할게요. 자, A에 작용한 전기력이요. 가에서. 자, 그럼 보세요. B가 요거를 잡아당기는 거 이렇게. D가 요거를 밀어내는 거.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봅시다. Fnet A는 B가 A에 작용하는 거 더하기 C가 A에 작용하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되셨죠? 자, 그러면 B의 전하량이 얼마일까? 이걸 또 해야겠네요. 여기에 0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를 계산해 봅시다. Fnet B는 잠깐만요. 이게 0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그러면은 Fnet D는 A가 D에 작용하는 거, A가 D에 작용하는 거 더하기 B가 D에 작용하는 거. 이게 0이잖아요. 그러면은 A가 B에 작용하는 거 거리는 2D. 그러면서 A는 마이너스 극이고 D도 마이너스 극이니까 밀어내죠. K 거리는 2D니까 4D 제곱. 요거를 Q라고 하면 요걸 Q, 그 다음에 D는 QD. 그죠? 그 다음에 B가 D를
왼쪽으로 잡아당기죠. 그럼 마이너스 K D제곱 QB QB 더하기 QD 요게 0이에요. 0이면 이거 넘어가서 제거하면은 없어지고 D제곱 없어지고 QD는 없어지고 그쵸? 따라서 Q는 4배의 QB예요. 4배의 큐브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QB를 Q라 하면 이렇게 하면은 QA는 4Q란 얘기고 C도 같아야 되니까 QC도 4Q란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이거를 Q라고 하면 요거는 4Q란 얘기고 이것도 4Q란 얘기고. 자, 그 다음에 Fnet 요거를 하면 FA가 B에 작용하는 거 더하기 FC가 A에 작용하는 거. B에 작용하는 거. 됐어요? 그럼 이거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그럼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봅시다.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 요거를 구해봅시다. 요거는 B가 A에 작용하는 거 인력이죠. K 오른쪽으로 D제곱 4Q Q 하면은 4Q의 제곱. C가 A에 작용하는 거는요. 밀어내죠. 그쵸? 마이너스 K 거리는 2D니까 4D 제곱 4Q와 4Q 16Q 제곱. 뭐가 나와요? 0 나오죠. 따라서 A에 작용한 전기력은 0이다. 맞았네요. D가 전환의 크기는 D가 C보다 작다. D는 얼마예요? D가 C보다 작다고 했거든요. C는 잠깐만요. C는 4Q라고 했어요. C는 4Q. 됐죠? 자, 그러면은 전환의 크기는 D가 C보다, 이거 보세요. A가 잡아당기고 요놈이 잡아당겨서 오른쪽으로 간 거죠? 그러면 A는 B를, A가 4Q, B가 Q인데 4Q짜리가 Q를 잡아당기는데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D가 4Q보다 커야 되죠. 근데 4Q보다 크니까 당연히 C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D것은 틀렸고요. 그럼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생각할 게 많네요. 5번입니다. 그림 가는 점자나 A, B, C를 X축상에 각각 X = 0, X = D, X = 2D에 고정시킨 것을 나타낸 것이로. 자, 이게 A 0, D, 2D에 고정시켰답니다. 고정시킨 것으로 A는 플러스라고 했어요. C에 작용한 전기력은 마이너스 X래요. 이쪽 방향이래요. 자,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에서 X = 3D에 자, 이렇게 있고 0, D, 2D, 3D 위치에 마이너스 전하를 놨답니다. 이게 D예요. A는 플러스라고 했고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F 넷 C는 0이래요. 자, 이게 0이라는 거는 C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극성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은 F 넷 F 넷이 아니죠. F A가 C에다가 가해주는 힘과 F B가 C에다가 가해주는 힘의 크기는 F D가 C에 가해주는 힘의 크기와 크기는 같아야 돼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극성이죠. 마이너스 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이너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놈이 플러스죠. A가 플러스죠. 그럼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B가 마이너스여야 되죠. B 마이너스. 그쵸? 자, 근데 D가 없을 때 A 그림이에요. A와 B에서 이게 왼쪽으로 잡아당겨졌다면
C가 0이니까 D에서는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져야 되죠. 그럼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지기 위해서는 C가 플러스 극이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봅시다. 기억. B는 음전아이다? 맞았죠? 니은. 전하의 크기는 B가 D보다 크다. B가 D보다 크다. 전하의 크기다. 그렇죠. 왜요? 요건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잡아당기는 힘과 이 전체가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같아야 되는데 왜 이 전체는 B가 마이너스지만 A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A가 밀어내는 힘도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B 자체가 요거랑 같아지기 위해서는 이거의 전하량의 크기가 요거보다는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B가 D보다 크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A에 작용한 전기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자, 그럼 A에 작용한 전기력 보였어요. B에 의해서는 이렇게 되죠. C에 의해서는 밀려나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요. D에 의해서 B에 의해서는 이렇게 되고 C에 의해서는 밀려나고 D에 의해서는 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A에 작용한 전기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은 거죠. 맞았네요. 그럼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그림 가는 점전화 A, B, C를 X축상에서 각각 X = 0, X = D, X = 2D에 고정시킨 것을 나타낸 것으로 뭔가 복잡한 느낌이 납니다. A가 플러스라고 되어 있고 0이고요. B가 D 위치에 있고 F고 C가 있고요. 3D, 4D 요 상태거든요. 요게 지금 F라고 되어 있고요. A만 극성이 나오고 B, C는 극성이 없네요. 그럼 가정을 해야 되겠네요. 자, 나는요. 이걸 어떻게 가정해야 쉬울까요? 아, 참. 골치 아픕니다. B가 이거, D, 여기는 0이고, C는 여기 있고, 이때 왼쪽으로 3F의 힘. 2D 위치고요. 3D에 A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요. 이게 나고요. 다는 다는 나에서 B만 오른쪽으로. C 그대로 있고요. 2D. 자, A는 플러스라고 했고, A가 그대로 있고, 3D에, 4D에 B가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와 나에서 A에 작용한 전기력의 크기는 같다. 요거와 요거에서 A에 작용한 전기력의 크기. F 넷 A 가에서 요거와 나에서 F 넷 A 요거는 같답니다. 자, 그럼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BC가 플러스라고 가정해봅시다. 만약에 B와 C가 플러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전부 플러스니까 A가 가에서 가식은 A가 B를 작용한 거 오른쪽으로 밀어내죠. 전부 플러스니까 F, A가 B에 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C는요, B를 왼쪽으로 밀어내죠. 마이너스 F, C가 A를 밀어내는 거.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F래요. 나는요. 이렇게 하면 되나 모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나는요. 전부 플러스니까 A는 왼쪽으로 밀죠. 마이너스 F. A가 B, 잠깐만요. 아, 이게 C가, B가 C를 미는 건, A가 C를 미는 거 왼쪽. A가 C를 미는 거. B가 C를 미는 건 오른쪽. F. B가 C를 미는 거. 이게 왼쪽 3F. 마이너스 3F. 이거를, 변변 더하면 뭔가 나오나요? 변변 더하면 이건 없어지고 F A가 B를 미는 거 빼기
잠깐만요. 이게 C가 A를 미는 게 B를 미는 거죠? 예. 이거는 반대니까 없어지고, 빼기 F, A가 C를 미는 건 마이너스 2F란 얘기예요. 어이씨,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자, 요거를 적용시키면 가번을 먼저 봅시다. 가. 그러면은 가는 A에 적용한 거 전부 B와 C는 마이너스 왼쪽 방향을 밀죠. B가 A를 미는 거 D제곱 QA QB QA QB 마이너스 C가 미는 거 4D제곱 QA QC. 그쵸? 나는요, 나에서 B와 C가 오른쪽으로 밀죠. 그쵸? B가 A를 미는 거 K 4D 제곱분의 QB QA. 그쵸? C가 A를 미는 거 더하기 K D 제곱분의 QA QC. 이거 두 개가 절대값이 같단 말이에요. 이거 두 개가 절대값이 같아요. 자, 그럼 이퀄 관계 놓고 한번 해봅시다. 다시 아래쪽에 줬으면 K D 제곱 위에 거부터요. QA QB 더하기 K 4D 제곱 QA QC. QC 요거는 K 4D 제곱 QA QB 더하기 K D 제곱 QA QC. 됐죠? QA QB랑 이거랑 넘기면은 넘기고 넘겨봅시다. 그러면 4분의 3. K는 다 약분되고 D제곱도 다 약분시키고 넘기면은 4분의 3 QA QB는 4분의 3 QA QC네요. 없어지고 4분의 3 없어지고 QB하고 QC하고 같네요. 이거를 Q라고 할게요. QB하고 QC하고 전환이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A가 FA가 B와 상호 적용하는 그 힘은 요건 AC 관계니까 FAC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쵸? AB랑 AC랑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이걸 여기다 넣어보세요. AB랑 AC랑 동일한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하니까 이게 F고 이게 F고 요게 마이너스 F가 돼야 되죠. 즉 AC가 왼쪽 방향, AC 자체는 오른쪽 방향이고 앞에 F가 붙은 거고 AB는 왼쪽 방향이어야 돼요. 즉 이거는 이쪽 방향이고요. 요 AC 자체는 이쪽 방향이에요. 오른쪽 방향이에요. 그쵸? 근데 A가 플러스라고 했어요. BC가 플러스라고 했어요. 그럼 A와 B, A하고 B가 오른쪽으로 돼야 되는데 왼쪽 방향으로 됐죠. 그쵸? 모순이죠. 그럼 이쪽 방향이 된다는 얘기는 A하고 B에서 A가 B에 작용한 힘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B는 마이너스 극이라는 얘기죠. 극성 찾았습니다. B 마이너스. 그쵸? 그 다음에 AC는 이쪽 방향으로 돼야 되니까 C는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찾았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 봅시다. B와 C 사이에는 서로 미는요, B와 C 사이에는 당기는 거죠. 틀렸네요, 기억.
다해서 A에 작용한 전기력의 크기는 4F냐? 다해서 A에 작용한 전기력의 크기 4F입니까? 2F죠. 2F 틀렸고 디귿 전하량의 크기는 C가 A보다 크다. 전하량의 크기는 C가 A보다 크다. 전하량의 크기는 자 QB하고 QC가 C라고 했어요. 이게 Q라고 했어요. C하고 Q의 전하량이 Q라고 했어요. B하고 C가 Q. 이게 Q. 그럼 얘는 이쪽으로 당겨지고요. A는 밀어내죠. 여기서는요. A가 당겨지고 C가 당겨지는데 A가 당겨지고 C가 B를 당겨지는데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A의 전하량이 C보다 뭐한 거예요? 작다는 얘기죠. 즉 C가 A보다 크다는 얘기고 맞았네요. 그럼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아유 복잡합니다 이거. 자 이번엔 7번입니다. 7번이요. 이거 종이 좀 바꾸고요. 그림과 같이 X축상의 점전화 A, B, C를 각각 X = 0, X = 2D, X = 5D에 고정하고 양전화인 점전화 P를 X축상에서 옮기며 고정하렵니다. 또 이렇게 옮기면서 고정 일일이 또 다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P가 X = 3D에 있을 때 P에 작용한 전기력은 0. 여기에 A 양전화 0이 있고요. 자 3D에 P가 있어요. P가 3D 플러스라고 했어요. 4D C가 5D에 있어요. 자 이렇게 있어요. P에 작용한 전기력 0. 요 상태일 때 Fnet P에 작용한 전기력은 0이랍니다. 그 다음에 P가 4D에 있을 때 P에 작용한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래요.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답니다. A가 B보다 작대요. 그러면 B를 Q라고 하면 A는 스몰 Q라고 해볼게요. B가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이게 만약에 4D에 있다면 P가 4D에 있다면 여기가 3D고요. 요게 P인데 4D에 있어요. C는 5D에 있고 4D에 있을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이 플러스 이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C가 플러스라고 해보세요. 플러스라고 하면은 C에 가까워지면 오히려 밀어낸 힘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C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란 얘기죠. C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0이 됐어요. 이게 마이너스란 얘기는 이거 전체가 마이너스란 얘기죠. 전체가 마이너스인데 A가 플러스니까 B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A는 양전하이고, 자, 이때 옳은 것만을 찾으래요. C는 음전하이다. C 음전하 맞았네요. 니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P가 X = D에 있을 때가 마이너스 D에 있을 때보다 크다.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D에 있을 때가 마이너스 D에 있을 때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봅시다. A가 D 0에 있고요. A 플러스고요. P가 플러스인데 D에 있고요. B가 2D에 있고요. C가 5D에 있어요. C는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요. 밀어내죠. A에서 밀어내지죠. B는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당겨지죠. C도 당겨지죠. 그쵸? 자, 그 다음에 P가 여기 마이너스 D에 있어요. A는 여기 있고요. B 2D에 있고요. 마이너스. C는 5D에 있어요. 마이너스. 자, 그럼 요거는 밀어내고, 요거 D, 이게 P니까
밀어내죠. A가 B고. 이거 C는 당겨지고, B는 P를 당기고, C도 P를 당기고. 근데 이거 밀어내는 왼쪽 방향에 힘이 하나 더 있죠? 이건 세 개가 같은 방향인데. 따라서 P에 작용하는 거는 요놈이 크죠. 맞네요. 디귿. P가 X 있고 6D에 있을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냐? 6D에 있을 때. A가 0이고요. 플러스 A. B는 마이너스인데 2D 있고요. B. C는 5D에 있어요. 마이너스 5D. 근데 여기에 플러스인 P가 6D에 있대요. 그럼 이거의 전기력 방향. 얘는 밀어내고요. C는요, 당겨오고. B도 당겨오죠. 그쵸? 그런데 B하고 A라고 비교해보세요. 누가 크다 그랬어요? B가 전하가 크다 그랬죠. 전하량이. 그러니까 요거보다도 거리도 멀고 전하량도 작고. 그럼 이놈이 요거보다 더 크게 작용하겠죠. 따라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마이너스 X 방향. 맞았네요. 자,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으로 봅시다. 종이도 바꾸고요. (8번) 보시면 그림 가와 같이 X축상의 점전화 A, B, C를 각각 X = 0, X = 2D, X = 6D에 고정하고 양 전하인 점전화 P를 X축상에 옮기며 고정하랍니다. 아, 이것도 옮기면서 고정하래네요. B는 양전하이고 P 양전하를 움직이면서 고정하래요. A가 있고 B는 양전하 2D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4D 6D에 C가 있어요. C가 6D에 있어요. 그랬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마이너스 2D까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2D, 여기가 2D, 마이너스 2D, 0, 점근선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된대요. 그 다음에 4D, 6D, 6D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된대요. 4D에서는 0이죠. 그쵸? 그런데 4D에서 6D로 갈수록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마이너스래요. 됐어요? 그 얘기는 P가 플러스니까 P가 6D로 가까워질수록 밀어낸다는 얘기죠. 왼쪽으로. 그러면은 C가 플러스라는 얘기네요. 그쵸? 그 다음에 P가 마이너스 D에서 마이너스 2D에서 0까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플러스 값으로 되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네요. 자, 이건 찾았습니다. 그럼 A는 양전하? 틀렸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전하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다. B가 C보다 크다. B가 C보다 크다. 아, 여기에서 지금 0이죠? 그쵸? 여기에다 P를 놔보세요. P. 플러스 값이에요. 플러스. 여기서는 근데 0이에요. 이 얘기는 C에 의해서 밀어내는 거랑 요놈에 의해서 밀어내는 게 같은 거죠. 그쵸? 따라서 전하량은 요거랑 요거랑 합했을 때 밀어내는 힘이 요거 하나일 때 밀어내는 힘과 같아야 되니까 요놈이 요거보다 전하량이 커야 되죠. 이거는 맞았고요. 디귿. P가 X = 6D보다 큰 구간에 있을 때 P에 작용한 전기력이 0이 되는 위치가 있습니까? 6D보다 커요.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P가. 플러스가. 그럼 밀어내죠. 얘 밀어내죠. 얘 당겨지는데. 그래, 멀죠. 그쵸? 그걸 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D. 요 그래프에서. 즉, 마이너스 2D에서 P가 X 위치가 어디까지 하면 0에서 마이너스 D까지 0인 곳이 예. 문제에서 마이너스 D 요 사이에 0인 구간이 있대요. 0.
힘이 0인 구간. 이 구간에서 P에 작용한 전기력이 0이 되는 위치가 있대요. 0이 되는 위치.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가 0이 되는 위치예요. 여기가 0. 그럼 여기 어디가 마이너스 D란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B가 P에다가 작용하니 여기에 어디 있으니까 마이너스 2D, 여기가 마이너스 D, 여기 어딘가 있어요. P가. 그럼 B가 P에 작용한 건 왼쪽 방향이에요. 그쵸? A가 P를 잡아당기는 건 오른쪽 방향이죠. 그 다음에 C가 P를 밀어내죠. 왼쪽 방향이에요. 됐어요? 즉 이거예요. 그림을 그릴게요. 마이너스 2D와 마이너스 D 사이 어딘가에 0이 있단 말이에요. 0. A가 B를 A는 P를 어떻게 해요? 요거는 마이너스고 이건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잡아당겨요. 이거는 A가 P를 잡아당기는 거. B는요. 플러스, P 플러스니까 밀어내죠. B가 P를 밀어내는 거. 그 다음에 C도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또 생기죠. C가 P를 밀어내는 거. 요거란 말이에요. 근데 6D는요. 6D보다 큰 곳이에요. 6D, 여기에 C가 있어요. C가 플러스 C가 있고 여기가 6D에 여기가 6D예요. 여기에 P가 있다고 칩시다. 플러스 P가. 그러면 얘는요. 밀어내죠. 그쵸? 그 다음에 B는요. 밀어내죠. 이거는 C가 P를 밀어내는 거, 그 다음에 또 B가 P를 밀어내는 거 있죠. 근데 A가 P를 당기는 거 요거죠. A가 P를 당기는 거. 그런데 요거는 요놈이 요거보다 크죠? 크니까 당연히 0이 되는 위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이 되는 위치가. 그럼 D가 틀렸습니다. 그럼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그림 가는 점전화 A, B, C들을 X축상에 각각 X = 0, X = D, X = 2D, 3D에 고정시킨 것을 나타낸 것이고 A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크기가 F인 전기력이 작용한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A, B, C, D예요. 0, D, 2D, 3D. A는 왼쪽 방향으로 F의 힘이 작용하고 B, C, D가 이렇게 있대요. C에 작용한 전기력은 0. F, 넷, C는 0. 이게 가번이고요. 나는 가에서 B와 D의 위치를 바꿔요. 자, 이게 A고요. 이게 D, C, B예요. 이렇게 했을 때 C가 왼쪽으로 9F만큼 힘을 받는데요. 0, D, 2D, 3D 이렇게 있고요. 전환의 크기는 A가 B의 4배래요. A가 B의 4배. 그럼 B를 Q라고 하면 A는 4Q. 이거 4Q, B는 Q. 이것도 극성이 안 나왔으니까 더 따져야 되겠네요. 잠깐만, 요게 지금 요걸 기준으로 0이니까 A, B 전체 전하극성과 D의 전체 전하극성은 같아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극성은 같아야 되는데, 자, 요거를 플러스로 해봅시다. A를 플러스 가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D가 플러스라면 A와 B 합한 거 요것도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가정이 나오죠.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라면 합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면 되니까. 자, 요렇게 가정을 한다면 B가 마이너스 D가 플러스라고 가정한다면 문제는 A와 C와의 거리는 하고 B하고 C와의 거리는 2대1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하량이 4Q, Q예요. 그쵸? 근데 극성이 또 반대예요. 그럼 합하면 0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F, A가 C에 가해주는 힘 이거랑 B가 C에 가해주는 힘 F, B가 C에 가해주는 힘 이게 거리로 K, 거리로 4D 제곱분의 4Q 곱하기 QC고요. 요거는 K, D 제곱분의 Q 곱하기 QC예요. 근데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요? 합하면 0 나오잖아요. 그럼 왼쪽이 0이 돼버리니까는 존재할 수가 없죠. 이게 존재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요게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게 아니란 얘기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A가 플러스고 B가 플러스라면 A가 플러스고 B가 플러스라면 가능하죠. 이제 요거 두 개가 밀어낸 힘과 요거의 밀어낸 힘이 같아지면 멈춰 있으니까. 그쵸? A, B는 그러면 같은 전화예요. 됐죠? 힘듭니다. 자, 그러면 A, B가 플러스라고 하면 D도 지금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F, C가 0이라고 그랬어요. F, 이거. F, 넷, C는 0이라고 그랬으니까. F, A가 C에 작용하는 거. 더하기 F, B가 C에 작용하는 거. F, D가 C에 작용하는 거. 이걸 다 하면은, 아무튼 다 같은 거니까 반대란 말이에요. 요 두 개가 오른쪽으로 밀고 요게 왼쪽으로 밀건 요 두 개가 C를 왼쪽으로 잡아당기고 D가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건 부호가 반대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냥 C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간에 일단 할게요. K 오른쪽으로 민다고 칠게요. 그러면 4D 제곱분의 4Q QC 더하기 K D 제곱분의 Q, QC 그쵸? 빼기 K, D 제곱분의 QD, QC 이게 0이란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요거를 하면은 4, 2가 나오죠. 그러면 2, K, D 제곱분의 Q 곱하기 QC QC 요게 K D 제곱분의 QD 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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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제곱 D 제곱 K K 없어져요. 따라서 QD는 2배 Q 나오죠. 전하량은 D가 B보다 작다? B는 뭐라고 그랬어요? B의 전하량 어디 갔죠? Q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2Q니까 작다 틀렸습니다. 큽니다. 니은 B와 C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거 B와 C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거 맞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뭐죠? 디귿 예.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OF냐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OF냐 먼저 니은부터 할까요? 서로 당기는 전기력? 진짜 당기는지? 이게 당기는 게 맞거든요. 아무튼 봅시다. C가 마이너스라면 C가
나하고 한 그림 보세요. 이게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고 B가 플러스예요. 그러면 이게 왼쪽으로 당겨졌으니까 요거는 마이너스란 얘기죠. 그쵸? C가 왼쪽 방향이에요. 그럼 A, D가 C를 당기는 힘, 요 두 개가 C를 당기는 힘이 B가 C를 당기는 힘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만약에 이게 플러스라고 하면 얘는 밀어내는 거가 Q만큼의 전하량을 밀어내는 건데 이건 지금 4Q에 ED 요거랑 같고 요 놈이 남아돌아서 이게 오른쪽으로 밀어져야 되는데 왼쪽으로 오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란 얘기란 말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BC 사이에는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는 5F냐. 이것도 계산이 길어지겠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고 먼저 가해서 봅시다. 디귿하는 겁니다. 가해서 Fnet A는 FB가 A를 당기는 거, FC가 A에 가해주는 거, FD가 A에 가해주는 거. B가 A인 거, A에 가해주는 건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 K D제곱 4Q Q 하니까 4Q 제곱. 자, 그 다음에 C가 A에게 영향을 주는 거. C는 마이너스라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당기죠? 그러면은 플러스 K, 거리는 2D니까 4D제곱 4Q QC. 그 다음에 D는요, 왼쪽으로 밀죠? 마이너스 K, 거리는 3D죠? 9D제곱 4Q, 여기 2Q였죠? D가 2Q. 그러면은 8Q 나오죠? 8Q 제곱. 이거를 정리하면은 넘어가니까 9분의 4, 9, 36에다가 44 마이너스 K D제곱분의 Q제곱에 9분의 44 빼기 K D제곱분의 Q QC. 요게 마이너스 F라고 그랬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나에서 F의 C가 마이너스 9F라고 그랬어요. 네, C. 이거는 F, A가 C에 작용한 거, B가 C에 작용한 거, D가 C에 작용한 거. 자, A가 C에 작용한 거, 요거 당기는 거죠? 마이너스 K, 거리는 2D니까 4D 제곱분의 4Q, QC. 그쵸? B가 C를 당기죠? 응? B가 C를 당기죠, 오른쪽으로. 플러스 K, D제곱, Q, QC. D는요, C를 왼쪽으로 당기죠? 마이너스 K, D제곱, 2Q, QC. 그쵸? 자, 요거 다 더하면 QC니까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나오네요. 마이너스 K, D제곱분의 2Q 곱하기 QC. 요게 마이너스 9F예요. 자, 여기에서 K, Q, QC 나누기 D제곱. 이거는 2분의 9F예요.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집어넣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9분의 44K D제곱분의 Q제곱. 이게 9분의 2분의 9F니까 넘어가면은 2분의 11 마이너스 2분의 11F 이렇게 나와요. 이건 플러스 해주고 이거 4 나오고. 그쵸? 따라서 K D제곱분의 Q제곱이 8분의 9F예요.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해보는 건데
나에서 이제 A에 작용한 힘을 구해야죠. 자, F 넷 A. 요거는 B가 A에 작용한 거. F B가 A에 작용한 거. F C가 A에 작용한 거. F D가 A에 작용한 거. B가 A에 작용한 거는요, 마이너스 K 9D 제곱분의 4Q제곱 나오죠? C가 A에 작용한 건 플러스 K죠. C가 마이너스니까. 그러면은 4D 제곱분의 4Q, QC. 그 다음에 D가 A에 작용한 거 마이너스 K D 제곱분의 2, 4니까 8Q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근데 D제곱분의 Q제곱이 8분의 9라면서요. 8분의 9. 그럼 8분의 2분의 1 나오네,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F. 그쵸? 그 다음, 요것도 있네요, 요거는 2분의 9F죠. 더하기 2분의 9F. 그 다음에 요거는요. 마이너스 8 곱하기 8분의 9 하니까 마이너스 9F. 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4에다가 예. 이거는 4에다가 하니까 마이너스 5F 나옵니다. 마이너스 5F. 근데 뭘 물었어요? 크기. 크기니까 5F입니다. 네, 찾았습니다. 그럼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0번입니다.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궤도의 일부와 전자의 전이 A, B, C, D를 나타내는 것이고, 표는 n에 따른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A, B, C, D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각각 람다 A, 람다 B, 람다 C, 람다 D로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봅시다. 기억 보시면 A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 A가 어디죠?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질 때죠. 10번이에요. 자, 이 A는 HF는 델타 E 요건데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2, 4에서 2, 2로 떨어질 때의 에너지 차이 값. 그쵸? 그럼 이거는 진동수, 따라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진동수 F는 H분의 2, 4, 2, 2, 요 차이값. 맞았죠? 네, 그럼 기억은 맞았고요. 니은 람다 B와 람다 C를 비교해보래요. 람다 B하고 람다 C 비교해보면은 에너지 차이는 람다 B가 더 커요. 그쵸? 세 번째에서 첫 번째로 떨어질 때가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떨어질 때보다 에너지가 더 크죠. 즉 H, F, B 요놈이 HF, C보다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진동수하고 파장은 역수관계죠. 따라서 이거는 람다 B분의 1이 람다 C분의 1보다 작은 게 되죠. 요게 큰 게 되죠. 큰 게 되니까 람다로 따지면 람다 B는 람다 C 이렇게 나오죠. 니은 틀렸고요. 디귿 보세요. 디귿은 D를 물었어요. D는요 전체 n에서 4로 떨어질 때, 자 디귿입니다. 요 D는 에너지가 언제냐면 n 이퀄 4에서 n 이퀄 3으로 떨어질 때예요. 즉 2, 4에서 2, 세 번째 껍질 에너지 준위로 떨어질 때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이거를 찾을 수 있는 거는 요 차이는 어떻게 표현되죠? 전체 2, 4에서 요거는 2, 4에서 2, 1까지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 그 차이에서 요걸 더한 거에서 2, 4에서 2, 2 그러니까 이걸 람다로 표현해야겠군요. 2, 4에서 2, 2 요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2, 2에서 2, 1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더한 게 전체 값이죠.
그쵸? 이 전체 값에서 뭘 빼요? 이 3에서 이 1로 떨어질 때 에너지를 빼준 게 바로 뭐예요? 람다 D에 해당하는 HFD란 말이에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HFD는 4에서 2로 떨어지는 거는 바로 뭐예요? A죠? A. 그러면 HFA 더하기 요건 뭐죠? C죠? HFC 빼기 그 다음에 요건 뭐죠? B죠? HFP 요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H는 다 생략하고 F를 람다로 표현하면은 람다 D분의 1은 람다 A분의 1 그 다음 B를 먼저 쓰면은 빼기 람다 B분의 1 더하기 람다 C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럼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이에요. 그림은 보호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이 A에서 D까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표는 A에서 D까지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자,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라고 했어요. 그러면 A하고 B를 비교해보세요. 누가 에너지가 크죠? B가 크죠? 그러면 파장은 짧다는 얘기죠. 즉 A가 길다는 얘기죠. 맞았네요.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128, 2, 제로냐? 동그라미 기억이 뭐죠? B예요. B. B는 n=3에서 n=2로 떨어질 때. 그쵸? 자, 그럼 그 값은 얼마냐 이거예요. B요. 그럼 B는요. 11번이에요. 2, 3에서 2, 1로 떨어질 때 값. 요걸 물었어요, 요거는 2, 4에서 2, 1에 해당하는 차이값. 여기에서 뭘 빼주면 돼요? 2, 4와 세 번째 껍질 에너지 차이값. 요걸 빼주면 되죠. 그쵸? 그러면 B는 어떻게 표현돼요? 이걸 빼주면 되고 또 하나는요, 2A, 즉, n=2에서 n=1로 가는 거, 요 차이 값에다가 뭘 더하면 돼요? D를 더해주면 되죠? 2, 3 더하기, 빼기, 2, 2,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더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되셨죠? 자, 그러면은 A에 해당하는 에너지 차이와 요거는 뭐냐면은 A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D에 해당하는 거. A에 해당하는 거와 D에 해당하는 걸 더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B죠. 그럼 A에 해당하는 거 얼마예요? 128. D에 해당하는 건 20. 그러니까 128, 20. 맞았네요. D는. 디귿. 전자가 n=4에서 3으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얼마냐? 4에서 3으로 전이할 때. 4에서 3으로 전이할 때는요, 24 빼기 23. 그걸 말하는 거죠. 즉, n=4에서 n=3으로 전이할 때. 즉, 24에서 3으로 전이할 때의 에너지 차이예요. 이거를 HF라고 할게요. HF. 그럼 24는 뭐예요? 24가 바로 요거는 4에서 3으로 전이할 때는 네 번째에서 세 번째 껍질로 전이할 테니까 전체 C 에너지에서 B 에너지를 빼주면 되죠. 그쵸? C에서 B를 빼주면 돼요. C가 얼마예요? 135. 따라서 요거는 135 20 빼기 B를 빼주면 되니까 B는 128 20 하니까 이거 얼마 나오죠? 7 20예요. 따라서 진동수 F는 H분의 7 20 찾아보세요.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그림 가는 보호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이 A에서 C까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가의 ABC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파장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람다 제로는 ABC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 중 하나입니다. 람다 제로를 보세요. 파장이 증가한 것, 즉 파장이 긴 쪽이죠. 길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작은 것, 진동수가 작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작은 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건 ABC 중에서 A지요. 따라서 람다 제로가 A, 가장 왼쪽에 있는 스펙트럼의 줄무늬 가장 왼쪽에 있는 게 C가 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A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3.40이냐, A에서 방출되는 거는요, n=3에서 n=2로 떨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51 빼기 마이너스 3.40 하니까는 이거는 빼주면 3.13, 그러니까 1.89 나오겠네. 1.89.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C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C에서가 B에서보다 큰 거 맞았죠?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고 진동수 커지는 거니까. 디귿 람다 제로는 C에서 방출되는 B의 파장이다. 람다 제로는 뭐예요? A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그림 가는 보이수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에 따른 스펙트럼 계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 계열을 파장에 따라 나타내는 것으로 ABC는 라이먼, 발머, 파신 계열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고 기억니은 디귿은 각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빛의 스펙트럼입니다.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에너지 제일 큰 걸 말하는 거예요. 진동수가 큰 거.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 차이가 큰 거고요. 자, 그럼 이제 A, B, C를 비교해 봅시다. 무한대에서 n=1로 떨어지, 즉 첫 번째 껍질로 에너지가 전이할 때 나오는 파장이 라이먼 계열이죠. 라이먼 계열은 에너지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은 파장이 제일 짧은 거고, 따라서 A 영역이 라이먼 계열 스펙트럼에, 그럼 B가 발머, C가 파신일 거란 말이에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요. 자, 기억 보시면 B는 발머 계열이다. 맞았죠? 니은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동그라미 기억이 동그라미 디귿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동그라미 기억이 디귿보다 에너지는 크죠. 파장이 감소하니까 진동수 증가하고.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요. 디귿 동그라미 니은은 전자가 n=3에서 2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이다. 동그라미 니은 보세요. 파장이 제일 짧죠. 발머에서 제일 짧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제일 큰 거죠. 에너지가 제일 크다는 얘기는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질 때죠. 그쵸?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따라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그림은 고체 A, B 에너지 D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A의 원자과 D 전자는 진동수가 F0인 빛을 흡수하여 전도 D로 전이한답니다. 그때 HF0는 E3 빼기 E2보다 작답니다. E3 빼기 E2보다 작대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A의 원자과 D는 전자가 전도 D로 전이할 때 흡수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E2 빼기 E1보다 작다? 아니죠. 딱 그만큼 돼야 되죠. 틀렸고요. 니은 B의 진동수가 F0인 빛을 비출 때 원자과 D 전자는 전도 D로 전이하냐? 아니죠. 진동수가 B에서는 진동수가 F0가 아니라 F0보다 커야 되죠. 틀렸습니다. 디귿 전기 전도성은 A가 B보다 좋다. D 간격이 좁은 게 전도성이 좋은 거죠. 따라서 A가 B보다 좋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이에요. 그림 가는 고체 ABC 전기 전도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ABC는 도체, 반도체,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림 나는 ABC 에너지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XYZ는 ABC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고 색칠한 부분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답니다. 자, XYZ를 먼저 보세요. X, D 간격이 없죠? 도체. D 간격이 제일 넓은 Y는 절연체, Z는 반도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전기 전도도가 제일 높은 게 도체죠. 그럼 가번 그림에서 전기 전도도 제일 높은 거 누구예요? C죠. 제일 낮은 거는 A고요. A가 절연체, B가 반도체, C가 도체가 되겠어요. 그럼 C, 도체의 에너지 구조는 바로 나에서 X죠. 맞았네요. 니은
전기 전도성은 Y가 Z보다 좋다. Y는 전원체니까 전도성 나쁘죠? 틀렸습니다. 상온에서 디귿, 상온에서 단위 부피당 전도띠에 있는 전자의 수는 A가 B보다 많다. A는 전원체니까 아니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16번입니다. 다음은 고체의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는 실험이랍니다. 실험 과정 보시면 균질한 물질로 된 원기둥 모양의 막대 ABC를 준비하랍니다. 그 다음에 ABC의 단면적과 길이를 측정하랍니다. 저항 측정기를 이용하여 ABC의 저항값을 측정하고요. 나와 나의 측정값을 이용해서 ABC의 전기 전도도를 구하래요. 자, 이거는 단면적, 길이, 저항값, 전기 전도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물리원 교과서에 이 내용이 실려 있나요? 개정되기 전에는 이게 있었거든요. 이거 기억이 없는데 뭐 제가 기억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거는 지금 전기 전도도와 저항값이거든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길이가 L이고 단면적이 S예요. 그러면 이 물체가 갖는 고유한 저항값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비저항이라고 해요. 비저항.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고유한 성질이에요. 모든 물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비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전류가 잘 못 흐른다는 얘기고, 비저항이 작다는 얘기는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때 저항은 비저항에 비례하겠죠. 그쵸? 또요, 이 저항은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잘 흐르겠죠. 통로가 넓으니까, 즉 단면적에 반비례해요. 대신에 길이가 길면은 잘 흐르지 못하겠죠. 길이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이 비례 마크 없애주고 이퀄 표시하시면서 고유한 저항과 비저항을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비저항인데 이건 저항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항값의 역수를 뭐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전기 전도도예요. 즉 비저항 분의 1, 요게 바로 뭐냐? 전기 전도도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A를 한번 봅시다. A를 보시면 길이가 10cm, 단면적 0.2cm, 제곱cm. 잠깐만, 단위를 잘 봐야겠네요. 전기 전도도를 보니까 그 미터로 돼 있고, 길이와 단면적은 센티미터 기준이에요. 그럼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죠? 그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A 저항값이 1이에요. 1은 표에서 저항값은 1이에요. 비저항이 얼마죠? 비저항은 전기 전도도 분의 1이죠. 그쵸? 그럼 5분의 1 곱하기 단면적 S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죠. 그쵸?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 길이요. 요거는 2 되고 여기 주어졌군요. 그러니까 0.1, 미안합니다. 0.1 곱하기 10의 0.01 곱하기 10의 2승 하니까 1 나오죠. 그 다음에 B를 봅시다. B는 기억을 찾는 거예요. 전기 전도도. 저항값은 0.5래요. 0.5 곱하기 전기 전도도 몰라요.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분의 1, 비저항분의 1. 이게 전기 전도도예요. 곱하기 단면적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길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2승만 남죠. 자, 이거는 로분의 1 곱하기 50 곱하기 10의 2승이에요. 되셨어요? 되셨죠? 따라서 로우는 뭐가 나와요? 0.5분의 50 곱하기 10의 2승 나오겠네요.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릴까요?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 이렇게 하면 헷갈릴 것 같습니다. 로분의 1 그냥 분수 그대로 쓸게요.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0. 따라서 이거는 로는 0.5 곱하기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0이에요. 되셨어요? 자, 그럼 이거는 뭐가 나오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나오죠? 됐죠? 자, 그럼 기억은 뭐가 되죠? 기억은 10 나옵니다. 네, 보기 기억은 맞았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10이다. 니은 보세요. 니은이 0.2보다 크다? 니은은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계산해보세요. C. 니은은 계산하면은 10, 20에다가 저항값이 2니까 2에다가 2 10분의 1이니까 0.1 나오겠네요. 0.1 나옵니다. 그러면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비저항은 A를 이루는 물질이 C를 이루는 물질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비저항은 전기 전도도분의 1이라고 그랬죠. 전기 전도도의 역수.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크다는 얘기는 비저항이 작은 거예요. 비저항이 큰 거는요, 전기 전도도가 작은 거고요. 그럼 A하고 C를 비교해 보세요. A가 전기가 잘 안 통하죠? 그러니까 비저항이 큰 거죠. 맞았네요. 그럼 기억과 디귿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이에요. 17번 보시면 다음은 PN 접합 다이오드를 이용한 회로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 종이 좀 바꾸게. 그림 1과 같이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A, B, 전원장치, 스위치 S1, S2, 저항, 오실로스코프와 연결된 회로를 구성하렵니다. X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래요. 17번에 모습이 A가 이렇게 있고요. 다이오드예요. 여기가 P형, 오른쪽이 N형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S1, 그 다음에 이게 S2 이렇게 해놓고 X 전원장치인데 이게 지금 직륜지 교륜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오실로스코프. 아마 오실로스코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일선 고등학교에서 이거 가지고 실험 거의 안 하죠.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파형 분석기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 보시면 전원장치에서 그림 2와 같이 전압을 발생시키고 이게 전원장치인데 그림 2를 보세요. 그림 2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건 뭐예요? 전압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되죠? 이게 뭐죠? 교류 전원장치예요. 교류.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즉, 한 번은 왼쪽으로 갔다면 한 번은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관찰하고 S1을 열고 닫을 반복합니다. 이걸 열고, 이건 연 상태에서 전압을 발생시키래요. 그럼 이건 열고 S2만 닫아요. S2만 닫으면 위쪽으로는 전류가 못 흐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다의 결과가 S2만 닫았을 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신호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 얘기는 요렇게 신호가 갔을 때 흐른다는 얘기죠. 이해가세요? 자, 그럼 만약에 이거를 닫고 이거를 열었을 때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간 거란 말이에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갔다고 칩시다. 처음에 이게 왼쪽 방향으로 흐른 거라고 칩시다.
왼쪽 방향으로 흘렀을 때 이렇게 가면은 여기 통과하고 여기는 통과 못하죠. 통과하면은 요 모양 나오죠. 그쵸? 그럼 오른쪽 방향,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흘렀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요건 닫혀 있으니까 이렇게 흘렀을 때 요게 통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이렇게 흘렀을 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흘렀을 때 통과가 되고 이렇게 흘렀을 때도 통과가 돼야 되는데 자, 요걸 닫고 여기 보세요. 요 다시요. 요게 두 개를 처음에 다 해서는 두 개를 닫으라고 그랬어요. S1과 S2를 다 닫으라고. 그리고는 요 신호를 통과시킨 거예요. 그럼 만약에 왼쪽으로, 요게 왼쪽으로 흘러가는 거다 라고 하면은 위쪽으로는 가고 이쪽으로도 흐를 수가 있다고 칩시다. 양쪽으로 흘러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P형이고 여기가 N형이라면 양쪽으로 다 흘러요. 그렇죠? 근데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즉 이렇게 흐르면 아래쪽으로 흘러간 표시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P형이고 N형이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은 두 개 다 스위치를 닫았을 때 흘러가질 않죠. 역방향 전압이니까. 그쵸? 그럼 이게 P형과 N형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이게 P형이고 이게 N형이란 얘기예요. 한쪽으로 흘러야 되니까. 그러면은 두 개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은 이쪽은 역방향이니까 못 흐르고 위로 흐를 거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이쪽이 순방향이고 이쪽이 역방향이니까 또 아래로 흐를 거고, 그럼 양쪽으로 다 위아래로 좌우로 전류가 흐를 때마다 전부 다 전류가 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S1을 열어요. 열어놓고 S2만 닫고 실험을 반복하래요. 자, 이것만 닫았어요. 그럼 요게 흐르면, 요게 왼쪽으로 흐르면 요렇게 되죠. 그럼 라의 결과가, 이걸 열었어요. 라의 결과가, 이걸 흘렸을 때 라의 결과가 요거래요. 요거 요렇게 됐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왼쪽으로 흘렀을 때 따진다면 이 결과가 안 나오죠. N형이니까. 그럼 만약에 오른쪽으로 흐른 게 요거라고 한다면 요렇게 해서 흘러가죠. 그러면 요거 나오죠. 왼쪽으로 흐르면 역방향 되니까 안 흐르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기억, X는 P형 반도체 맞았습니다. 니은 다의 결과에서 시간 0부터 T까지 AN은 순방향이죠. 자, 시간 0부터 T까지 여기에요. 다의 결과 여기요. 여기. 그러면 AN은 순방향 전압이 걸립니까? 역방향이죠. 역방향이에요. 틀렸습니다. 오른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이거란 얘기예요. 이거. 그러면은 여기는 역방향이죠. 디귿. S1은 닫고 S2를 열어요. 과정 다를 반복하면 라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나요? 라와 동일한 결과. S1을 닫고 요걸 열면은 이렇게 흐르면 역방향이니까 0 되죠. 0. 요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면 순방향이 되니까 나오겠죠. 왼쪽으로 흐른 게. 되셨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그럼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이요. 다음과 같이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의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A에서 D까지, 그 다음에 저항 스위치 S1, S2, 직류전원 2개 회로를 구성했는데, 요게 A, 자, 요게 C, 이게 S2예요. 스위치 S2. 요게 X, 이게 B고요. 요게 D고요. 요렇게 다이오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직류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데 요게 S1이에요. A 있고 B 있고 이게 B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돼 있고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고. 자, 봅시다. 이제 찾아봅시다. 먼저 A에 연결해요. A에 연결하고 S2를 열어요. 그러면은 빛이 나오지 않았대요. CD에서 빛의 방출 여부를 나타내는 거니까. 자, 이걸 연결하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양쪽으로 나눠질 수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걸 열어요. 이걸 열면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흘러간다면 불이 들어와야 돼요. 그쵸?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간다면 불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불이 안 들어왔어요, CD에. D에 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럼 이렇게 흘러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쵸? 이렇게 흘러가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이건 역방향으로 흘렀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게 N형, 이게 P형이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A에 연결하고 S1을 A에 연결하고 스위치 S2를 닫아요. 닫았을 때 C에 전류가 들어온대요. C에. 여기에 전류가 들어오는데 이걸 닫으면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는 역방향으로 못 흐르고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흘렀다는 얘기죠. C에 그럼 전류가 불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쵸? 이렇게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P형이고 여기에 N형이라는 얘기죠. 되셨죠? 그럼 X는 N형입니다. 기억은 틀렸네요. 그럼 P형이라고 했으니까. 니은 S1을 A에 연결하고 S1을 A에 연결하고 S2를 닫아요. 닫으면 D 방향에는 뭐가 걸려요? 역방향 전압이 걸리죠. 안 흐르니까. 맞았네요. 디귿 S1을 B에 연결해요. 이번엔 이쪽에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하면 A의 N형 반도체에는 있는 전자는 P인 접합면으로 이동하냐. A의 N형 반도체가 어떤 건지 봐야죠. 이제. 자, 이걸 연결하고 S2를 열면 D에 불이 들어온대요. 여기에.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는 얘기죠. 이렇게 흘렀다는 얘기니까 이게 P형, 이게 N형이에요. B에 연결하고 이걸 닫아요. 닫으면은 D에 전류가 흐른대요. 닫으면 요게 흐른대요. 여기로 안 흐르고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못 간다. 이렇게는 못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D에 불 들어오죠. 자, 그러면 S1을 B에 연결하면 A의 N형 반도체는 이거 지금 D에 불이 들어오니까 PN 접합면으로 이동하는 거 맞았네요. 그럼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째 단원 물질의 정기적 특성 3점짜리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